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와 나이테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소나무 작품을 하나 받았어요. 그 소나무가 얼마나 수령이 되었는가 하고 제가 속과 뚜껑에 나이테를 세봤더니 무려 50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가히 그 소나무의 어떤 그 역사 또는 어떤 그 나이가 주는 묵직한 그런 그 기분을 느끼겠고, 그런 선물을 해준 그분이 더없이 이렇게 나이테만큼 숫자만큼 고맙게 여겨졌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는 나이테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나이가 몇 살이다라는 말을 해서 내가 몇 년을 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쇠 속에서 모든 말하는 나이를 적어서 우리는 원불교에 들어와서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나이대가 몇 년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공부 실력, 그걸 또 법위, 법력, 마음 공부의 힘, 통틀어서 인격 또는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봉공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그 나이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글에다 밝혔다시피 그야말로 그냥 아이스 부드러운 콘 하나 먹는데 뭐 내가 얼마나 그 치아에 대한 그 주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무식으로 아이스콘을 먹다가 뭔가 이렇게 땡그라고 단단한 것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아이스콘에 이렇게 단단한 것이 있나 하고 툭 뱉었어요. 다시 한번 아이스콘을 먹으려는 게 뭐 커다란 옥수수만한 것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차! 했더니 불과 어저께 그 치과에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 의치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플루동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 순간 아차! 그 간호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현재 긴밀한 상태이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깨지거나 떨어질 수가 있으니 오른쪽 어금니로는 음식을 씹지 마세요라고 2번, 3번 강구를 했는데도 하루도 안 지나서 그걸 주의심을 잊어버리고는 놓고는 제가 툭 깨져서 조각이 나버렸으니 순간 이게 주의심을 못 챙겼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1시간 반 동안 애써서 그 치료하고 그 만들어준 그것이 허사가 돼버리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심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유문형 공부에서 하기로 한 일과 하지 않기로 한 일을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다. 하기로 한 일과 하지 않기로 한 일을 주의심 없이 한 일을 무념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을 간직하고 조심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챙긴다고 하죠. 어디 여행 간다, 외출한다 그러면 핸드폰 챙기고 지갑 챙기고 열쇠 챙기고 이 챙기는 것인데,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을 챙긴다. 누가 챙기냐?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챙긴단 말이죠.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챙겨주는 건 뭐예요? 억지 부모죠. 과장 부모죠. 너무나 심한 부모죠. 자녀를 내가 챙겨줘야 돼. 자녀가 챙겨야 될 마음을 내가 마음을 챙겨주니 그 자녀는 언제 그 마음을 챙기겠냐 이 말이에요. 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마음이 부처를 만든다. 마음이 부처를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유념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유념 공부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못 아니면 좀 유념 공부를 1단계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념한다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거친 말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또 말을 내가 예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유념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예쁜 말 좀 잘했네. 그럼 유념했다라고 하고 아이고 내가 거침없이 그냥 말을 함부로 했다. 그럼 무념했다. 그래서 무념했다. 그러니까 내가 거친 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면 거친 말을 안 했으면 유념했다. 했으면 무념했다. 그렇게 가지고 그거를 나의 행위를 가지고 했다 안 했다 그 번수를 기재를 하는데 실은 내가 거친 말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그 챙기는 마음과 주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친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놓고 보면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가 수레를 끌고 간다. 근데 저 소가 가는데 채찍질을 수레 바퀴에다가 해야 되겠느냐 소에다가 채찍질을 해야겠느냐. 당연히 구름아 거기다가 채찍질 해봤자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근본적인 소를 채찍질해야 소가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의 행위의 근본이 되는 건 뭐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근본을 다스리는 게 뭐냐. 소를 채찍질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을 채찍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내 마음을 챙기는 것이 근본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할 때 반감을 많이 받을 거래요. 특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거나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반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자존심도 있고 또 자기 변명과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충고를 하거나 가르치면은 그게 100%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어떤 마음을 우리가 챙겨야 될까요? 첫째는 내가 나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에 앞서서 내가 나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나를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수시로 자기를 성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성찰하고 내가 나를 가르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말씀이죠. 내가 가르치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내가 나를 바르고 내가 나를 가르치자라고 하는 그런 주의심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힘이 쌓이는 것이 원불교 마음 공부의 나이테를 하나를 긋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또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 싶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다. 내 일을 잘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마음을 챙겨야 될까요? 내가 바라는 마음만 하늘에 구하면 하늘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원님이 나한테 주십니까? 그냥 거저 안 주죠. 내가 받고자 하거든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준다 말씀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지 않고 그냥 받는 사람이 상대가 나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작정 나한테 주겠느냐. 그러니 내가 받고자 하거든 내가 은혜를 얻고자 하거든 먼저 은혜를 베풀라. 이것이 베푸는 마음, 내가 먼저 상대에게 주는 마음을 가지는 그 주의심이 바로 마음 공부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화된 자기의 신념, 내면화된 자기 철학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항상 마음을 챙겨야 된다 말씀이에요. 어저께 평사님하고 저기 밖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교당 주차장 이 험하게 지금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평사님과 제가 한때 대화를 하기를 내가 참 그 두 양쪽 측에 좀 대화를 좀 이끌어서 좀 이 일을 진전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거기까지 이야기가 진전이 됐었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냥 세월이 아니라 몇 날이 지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다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를 어찌할 거나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는 평사님한테 평사님께서 좀 대표로서 그 일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을 좀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해버리고 말지? 내 마음을 못 챙겼구나. 내 그 속을 보니까 내가 하지 못한 그것을 접어두고 평사님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일을 잃어버리는 제 마음을 보고 제 마음 속으로 뜨끔했어요. 그럼 뭐냐? 저 일에 대해서 저 양쪽 측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으나, 그 마음을 가졌으나, 그 생각을 했으나 그것을 실천해야지라고 하는 그 다짐, 또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발현하지 못했다. 내 마음을 내가 챙기지 못했다 말씀. 내 마음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에 대해서 딱 얘기가 나오니까 거꾸로 그냥 평사님한테 그 일 민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꾸로 어떻게 말하면 심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말더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하고 이 얘기를 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는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는 거칠게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되돌아보면 나한테 이유가 있다 말씀이죠. 만약에 내가 마음을 내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하지 못했다. 참 미안하다. 이 일이 좀 미뤄지고 있어서 평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것을 못했으니 평사님 제가 그렇게 그 두 양측에게 그 일을 하기로 했으나 미처 아직도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와 생각하니 그것도 어려운 일이니 평사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직접 그냥 구청에게 민원을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는 그거를 그냥 평사님한테 툭 그냥 던져버리는 내 마음이 어제 포착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유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챙기는 것이고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것은 주의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리 행위의 근본은 내 마음을 챙긴다. 주의심을 가진다.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의 주의심을 가지는 것이 공부의 요결이다. 그래서 그걸 체킹하는 것이 일기법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다시 말하는 원불교에 소속된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나이테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이걸 사람의 그 마음 공부의 나이테는 1년에 한 번씩 그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어져요? 나무의 나이테는 한번 탁 잘라보면 알아요. 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 공부의 나이테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이에요. 진급할 때 있을 것 같은데. 진급할 때, 체험할 때, 딱 경계를 당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확인할 때. 그때 나이테가 연하게 한번 그어져요. 어떻게 하나 그어져. 그런 내가 마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취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번수가 다시 한번 그어지고 다시 한번 그어지고 다시 한번 그어졌을 때 그것을 1년을 두고 봤을 때 찌하게 단단하게 나이테가 굳어졌으면 마음 공부의 실력이 툭 올라가고 툭 올라가서 그게 진급하는 거다. 근데 나이테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주의심을 갖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하는 사람, 그냥 행위만 하는 사람은 나이테가 형성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렁물렁한 나이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경계마다 마음을 챙기고 행위를 하는 데에서 나이테는 형성이 된다. 우리는
마음 공부의 나이들을 잘 튼튼하게 형성해가는 공부의 신앙이 되시기를 또 저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서 유년 공부에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